오는 6월 헌정 사상 최초로 재외국민이 참여하는 헌법 개정 국민투표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국회에서 개헌안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무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영국의 찰스 3세 국왕이 워싱턴에서 백악관 환영식과 정상회동, 미 의회 연설까지 이어지는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54억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에 직면한 뉴욕시가 대책 마련을 두고 주정부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예산안 제출을 연기했습니다.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 푸드스탬프 수혜자의 근로 요건이 강화된 이후 수혜자가 1년 새 420만 명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가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단속을 대폭 강화하면서 과태료를 부과받는 주민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국제유가에 대한 상승 압력이 지속되면서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존 F 케네디 국제공항과 맨해튼을 10분 내로 연결하는 에어택시 시범 비행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상용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정식 딜러를 통해 차량을 정상적으로 구매했는데도 위조된 명의 서류 때문에 견인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헬문스버그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 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재외국민이 참여하는 헌법 개정 국민투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6월 3일 지방선거와 같은 날 치러질 예정인데 정작 한국 국회에서 개헌안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재외국민 투표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표결은 한국 시각 5월 7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재외국민이 참여하는 헌법 개정 국민투표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번 개헌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원내 6개 정당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의 정신을 명시하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경우 국회의 사후 승인을 의무화하는 조항입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가 실시됩니다. 하지만 최대 변수는 국회 통과 여부입니다. 개헌안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 예정인 의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286명 가운데 19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발의에 참여한 정당과 무소속 의석을 모두 합쳐도 약 180석 수준에 그쳐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최소 11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표결 불참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본회의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외국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약 195억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뉴욕 총영사관을 포함한 전 세계 175개 공간에 투표관리 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또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도 이미 마감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개헌안이 부결되거나 표결이 무산될 경우 이 같은 준비는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막대한 예산 낭비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히 재외국민은 현행법상 지방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고 개헌 국민투표에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투표가 무산될 경우 첫 참여 기회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대한민국 첫 재외국민 국민투표가 현실화될지 아니면 무산될지 정치권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영국의 찰스 3세 국왕이 워싱턴에서 백악관 환영식과 정상회동, 미 의회 연설까지 이어지는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이란 대응과 군사협력, 무역 문제 등을 둘러싼 입장 차이 속에서 양국의 동맹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미국 국빈 방문 이틀째, 워싱턴에서는 상징성과 외교적 메시지가 동시에 부각됐습니다. 방문 이틀째인 오늘, 백악관에서는 공식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은 같은 뿌리와 가치를 공유한다며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어 오벌 오피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주요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일정의 핵심은 미 의회 연설이었습니다. 영국 군주가 미 의회에서 연설한 것은 1991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이후 처음입니다. 찰스 3세는 연설에서 미영 관계를 가장 위대한 동맹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며 자유와 민주주의, 법치라는 공통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나토와 우크라이나 지원을 언급하며 이 같은 가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영 호주 안보 협력체인 오커스와 양국 간의 국방 협력도 거론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동맹과 다자안보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번 방문은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는 공식 일정이지만 이란 대응과 무역 문제 등을 둘러싼 입장 차이 속에서 미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외교적인 의미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찰스 3세 국왕부부는 오는 29일 뉴욕을 방문해 9.11 추모 행사에 참석하고 구조대원과 유가족을 만날 예정입니다. 영국 군주의 뉴욕 방문은 2010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이후 약 16년 만입니다. 이후 알링턴 국립묘지 방문 등을 끝으로 나흘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뉴욕시가 54억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에 직면하면서 예산안 제출을 연기했습니다. 조람 함다니 뉴욕시장은 주정부 지원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고 밝혔지만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출 구조 점검이 우선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부유층 세금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재정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시와 주정부 간 갈등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조람 함다니 뉴욕시장은 당초 이번 주로 예정됐던 예산안 제출을 다음 달 12일로 연기했습니다. 뉴욕시는 현재 약 54억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를 안고 있으며 맘다니 시장은 이 문제를 시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주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고소득층이 주로 활용하는 사업자 세금 공제 제도, 이른바 PTT 제도를 조정해 추가 세수를 확보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약 10억 달러 규모의 세수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캐시 호컬 주지사는 이를 사실상의 증세로 보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지사 측은 예산 균형은 시의 책임이라며 지출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맘다니 시장은 뉴욕시가 주정부 세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되돌려받는 지원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일부 비용이 주정부에서 시로 이전되면서 재정 부담이 커졌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일부 싱크탱크와 기업계에서는 세금 인상이 뉴욕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이미 15억 달러 규모의 재정 지원과 함께 고가 주택 보유자 대상 세금 도입, 무료 보육 프로그램 지원 등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맘다니 시장은 이번 재정 위기는 역사적 규모라며 추가적인 재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다음 달 12일 예산안을 제출한 뒤 6월 말까지 최종 예산을 확정해야 합니다. 54억 달러 적자를 놓고 세수 확대와 지출 조정을 둘러싼 뉴욕시와 주정부 간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국의 대표적인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 푸드 스탬프 수혜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근로요건이 강화된 이후 수혜자가 1년 새 420만 명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복지 의존과 부정수급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취약계층의 식량 접근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푸드 스탬프, 즉 스냅 수혜자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무부 예비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 수혜자는 약 3,860만 명으로 1년 전보다 약 420만 명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푸드 스탬프 수혜자는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4천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같은 변화의 핵심은 근로요건 강화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푸드 스탬프 수급 조건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일부 연령대와 보호자에게 적용되던 근로면제 범위를 축소하고 이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려면 취업하거나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특히 55세에서 64세 사이 성인과 14세 이상 자녀를 둔 일부 부모, 그리고 참전용사와 노숙 경험자, 위탁가정 출신 청년 등에 적용되던 일부 면제 조항도 축소됐습니다. 이로 인해 수혜자 수는 지난해 상반기에는 완만하게 감소하다 근로요건이 본격 적용된 이후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복지 의존도를 낮추고 프로그램 내 부정수급과 낭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드 스탬프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라며 선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측의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진보 성향 싱크탱크와 구호단체들은 근로요건 강화가 실제 고용 증가로 이어지기보다는 저소득층의 식량 접근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예산정책 우선순위센터는 많은 사람들이 소득 개선 없이 식료품 구매 지원을 잃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일부 외신들은 코로나 이후 늘었던 복지 수요가 정책 변화로 빠르게 줄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이들이 늘어난 영향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이번 정책 변화는 재정 절감과 복지 축소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단속을 대폭 강화하면서 과태료를 부과받는 주민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뉴욕시가 지정한 공식 쓰레기통 사용 의무화까지 앞두고 있어 벌금을 부과받지 않도록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욕시 전역에서 음식물 쓰레기, 즉 유기 폐기물 분리배출 위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위반 티켓 발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위생국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 동안 발부된 음식물 쓰레기 배출 위반 티켓은 4,209장에 달합니다. 이는 올 초부터 단속 강화 이전까지에 기록한 전체 위반 건수를 2배 이상 웃도는 수치로 현재까지 부과된 벌금액만 1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하루 486건의 위반이 적발된 사례도 나오면서 역대 최다 벌금 티켓 발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단속 강화와 달리 실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뉴욕시 독립예산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퇴비화 가능한 유기 폐기물 가운데 실제로 분리 처리된 비율은 2.4%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여전히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을 혼합 배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과태료 부과보다 시민 대상 교육 및 홍보가 우선시돼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에 적극 나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단속 과정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방식에 대해 사생활 침해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위생국은 규정 준수를 위한 통상적인 단속 방식이라며 기존 재활용 단속과 동일한 절차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는 2022년 퀸즈를 시작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정책을 도입해 2024년 10월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했으며 유예 기간을 거쳐 지난해 4월부터 본격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음식물 분리배출 위반 시 9가구 이하 주택은 최대 $100, 9가구 이상 건물은 최대 $3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뉴욕시는 새로운 공식 쓰레기통인 NYC 트래시빈 사용 의무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쓰레기통에 배출하지 않을 경우 6월부터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첫 위반은 $50, 두 번째는 $100, 세 번째 이상부터는 $2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쓰레기통은 다양한 용량으로 제공되며 뉴욕시 각 지역 오프라인 지정 판매처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가 지정한 공식 쓰레기통은 인스타카트, 도어대시, 우버이츠를 통해 배달 주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홈디포의 매장 픽업 옵션을 통해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국제 유가에 대한 상승 압력이 지속되면서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며 미국 내 주민들의 재정 상황도 25년 만에 최악의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관련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전국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오늘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4.18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이란과의 전쟁 갈등 격화 이후 최고 수준이며 2022년 이후 약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전쟁 이전 3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던 가격이 약 40% 급등한 것입니다. 디젤 가격 역시 갤런당 5.46달러 수준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역사적 고점에 근접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6달러에서 7달러를 넘는 고유가 부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에너지 가격 상승의 배경에는 국제유가 급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브렌트유 가격 전망을 상향 조정하며 올해 4분기 평균 배럴당 90달러 수준을 예상했습니다. 일부 기관은 100달러 이상도 가능하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 부족과 주요 산유국의 수출 차질이 지속될 경우 고유가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운송비 상승을 통해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은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의 55%가 자신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는 지난 2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응답자의 31%는 생활비를, 13%는 에너지 비용을 가장 큰 재정 부담 요인으로 꼽아 에너지 가격 상승이 가계 압박을 키우는 핵심 요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유가 상승 여파는 항공산업에도 직격탄입니다. 프론티어와 아벨로 등 저가 항공사들은 연료비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방정부에 약 25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저가 항공사들은 항공유 가격이 올해 평균 갤런당 4달러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가정해 지원 규모를 산정했으며 정부와는 신주 인수권 제공을 조건으로 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시기에도 항공업계에 대규모 지원을 제공했던 전례가 있어 이번 요청이 어떤 지원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에서 전기를 기반으로 한 하늘을 나는 에어택시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존 F 케네디 국제공항과 맨해튼을 10분 내로 연결하는 시범 비행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상용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에서 전기를 이용한 에어택시가 실제로 뉴욕시 하늘을 날며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과 항공기업 조비 에이비에이션은 오늘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맨해튼 웨스트 30번가 헬리포트와 월가 인근 다운타운 스카이포트를 오가는 첫 시범 비행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비행은 뉴욕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지점 간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 운항으로 안정적으로 진행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비 에이비에이션에 따르면 에어택시는 최대 시속 약 140마일로 비행할 수 있으며 최대 4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로 구동되는 전기 항공기로 탄소 배출이 없고 헬리콥터보다 최대 100배 조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차량으로 1시간 이상 걸리던 JFK 공항에서 맨해튼까지의 이동 시간이 약 7분에서 10분 수준으로 대폭 단축될 전망입니다. 비용 또한 우버 블랙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일반 이용자들에게도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이 프로젝트는 연방항공청의 최종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승인될 경우 이르면 1년 내 상업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시범 사업은 연방정부의 차세대 전기 항공기 시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뉴욕 도심 교통체증을 줄이고 친환경 이동수단을 확대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됩니다. 전문가들은 에어택시가 도시교통의 패러다임을 크게 바꿀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항공 관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에서 중고차를 구입한 뒤 차량을 빼앗기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식 딜러를 통해 정상적으로 구매했는데도 위조가 된 차량 명의 서류 때문에 한 달 만에 견인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소비자 단체는 차량 이력을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욕에 따르면 뉴욕 퀸즈에 거주하는 한 부부는 지난해 12월 서포크 카운티의 정식 면허 딜러에게서 중고 BMW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구매 금액은 2만 달러가 넘는 수준으로 전액을 송금으로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 뒤 집 앞에 세워둔 차량이 견인되는 장면이 보안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차량을 찾아간 견인 보관소에서 부부는 예상치 못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명의 서류에는 어떠한 압류 기록도 없었지만 실제로는 제3자가 설정한 대출 담보가 남아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BS 뉴욕은 이 사례를 이른바 타이틀 워싱 가능성으로 보도했습니다. 타이틀 워싱은 차량 명의 서류에서 압류 정보나 사고, 침수 이력 등을 삭제해 정상 차량처럼 보이게 만드는 사기 수법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관련 기록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대출기관이 소유권을 포기하면서 차량은 부부에게 반환됐지만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뉴욕주 차량 등록국 DMV는 현재 관련 사기 의혹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단체는 중고차를 구입할 때 판매자가 제공하는 서류만 믿지 말고 반드시 차량 이력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차량 식별번호, 빈을 기준으로 공식 차량 이력조회 사이트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압류 여부와 사고, 침수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차량에 부착된 빈과 명의 서류에 적힌 번호가 일치하는지도 직접 대조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 간의 거래일 경우 명의 이전 절차에 직접 동행하고 서류에 수정 흔적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가 운영하는 국가자동차 명의정보 시스템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도난 차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착륙을 앞두고 기내에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지난 24일 애틀란타에서 오리건주 포틀랜드로 향하던 델타항공 여객기에서 출산 예정일을 2주 앞둔 임신부가 갑작스러운 진통을 호소했습니다. 당시 같은 비행기에 타고 있던 응급구조사 2명이 출산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기내에는 상과용 응급장비가 없어 승객들이 제공한 담요와 신발끈 등을 활용해 긴급 분만이 이루어졌습니다. 임신부는 이어진 진통 끝에 약 2.5kg의 여자아이를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비행기는 이후 포틀랜드 공항에 안전하게 착륙했으며 산모와 아기는 병원으로 이송돼 모두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에서 1,6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화제의 사극영화 왕가 사는 남자가 뉴저지 한인 동포들을 찾아옵니다. 장항준 감독의 첫 사극영화 왕가 사는 남자는 1457년 조선 단종의 유배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유해진과 박지훈, 유지태가 출연했습니다. 한국 영화 역대 관객수 2위, 매출 1위에 오른 흥행작입니다. 뉴저지 포틀에 있는 베리모어 필름센터에서는 이 영화를 오는 30일과 5월 2일, 3일까지 4일간 상영합니다. 일요일 상영은 오후 1시에 시작됩니다. 티켓 가격은 성인 $15, 65세 이상 시니어 어린이는 $12며 티켓 구매 시 주니어 사이즈 팝콘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에 나섭니다. 미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는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주정부 기관들에 60일 안에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활용되지 않는 주정부 소유 부지나 대중교통 거점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개발을 검토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민주당 측은 청년층과 통근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에서는 고밀도 개발이 지역 환경과 주거 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비영리단체 관계자들은 주택 가격 상승이 젊은 세대에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제도 개선과 공급 확대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여권 안쪽 표지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과 금박으로 된 본인 서명이 들어갑니다. 국무부는 오늘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한정판 여권을 오는 7월에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여권은 안쪽 표지에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공식 초상 사진을 독립선언서 문구 위에 배치하고 그 옆에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서명을 금박으로 새겨넣습니다. 뒷표지에는 미국 건국 당시 독립선언 장면을 그린 명화가 들어갑니다. 이번 한정판은 모두 25,000부만 제작되며 재고가 있는 동안 미국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기존 여권 디자인이 유지됩니다. 미국 여권에 현직 대통령 사진이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현직 국가 원수의 사진이 여권에 실린 사례는 없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과 학계에서는 한 개인의 이미지를 국가 신분증에 새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헬문스버그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4월 28일 화요일에 보내드린 KBTV 뉴스9을 모두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